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전하의 성질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기폭석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성질로 구분되는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보존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전하는 상호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는 뒤에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 현상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길버트죠. 길버트는 마찰을 했을 때 전기 현상을 띠므로 마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전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출입물이 있으므로 이 출입물은 유체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을 유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디페는 여러가지 물질의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전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에 대전되는 전기와 수지에 대전되는 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를 받아들이지만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2가지 유체가 있다 그죠. 이때는 구분하지 않고 단지 유리전기와 수지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유체는 유체인데 2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뭔가가 건너가면 이쪽에는 과잉이 되고 이쪽에는 결핍이 된다는 거죠. 마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잉된 상태에서 한 가지 형태의 전기를 띠고 또 결핍된 상태에서 한 가지 전기 상태가 되는 거죠. 전기 상태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어느 것이 과잉이고 어느 것이 결핍인지를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리전기를 플러스로 두고 수지전기를 마이너스로 두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게 되는 것은 과잉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결핍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유리가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앞에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죠. 오늘날에는 일단 현상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2개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양전하와 음전하의 크기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화 되어 있는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같은데 이것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같은 숫자를 나타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잉과 결핍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기의 근원은 중성 상태의 무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과잉이 되면서 전기를 띠고 결핍이 되면서 또는
나누어지면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면서 과잉과 결핍이 과잉 결핍이 아니죠. 분리되니까요. 그러니까 쪼개지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성자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양성자와 전자로 분계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근원, 뭔가 별도의 근원이 있고 그 별도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두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량은 부피를 가진 모든 물체의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하는 양의 전하는 양성자에 있고 음의 전하는 전자에만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톰슨의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죠. 그 양성자는 전자기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드퍼드의 실험을 통해서 핵과 양성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 가지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성자에서 수소 원자가 있으면 핵에 양성자가 있고 프로톤이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프로톤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온이 있습니다. 이온은 한 원소가 대전 상태에 있거나 대전 상태에 있는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원소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전하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띠는 전하가 양이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면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뒤에 원소 기호와 전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공부할 내용이므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소죠. 수소 이온입니다. 양이온이니까 수소 이온,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니아가 NH3죠. NH4 해서 암모늄이고 이온가가 이가산가죠. 그리고 음이온은 F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소죠. 불소 영어로 하면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인데 음이온을 얘기할 때는 화를 붙입니다. 화를 붙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글로 쓰면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겠죠. 한글로 하면 불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불화 이온이 되겠죠. Cl은 염소인데 그러니까 염화 이온이 되고 CO3는 O가 들어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소는 탄소가 있으므로 탄산이죠. 탄산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O2는 산소니까 이건 산화이온이 되겠죠. 산화이온. OH는 수산기입니다. 수산기인데 수산화이온이 되죠. 그리고 이건 산소산으로 인산이 있으니까 이건 인산이온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렇게 전하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형태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쓸 것 같은데 전하 운반체 이름은 그렇다죠. 자, 이렇게 해서 전하가 가진 성격 두 번째 존재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질은 양자화입니다. 이 양자는
수, 퀀티티를 말합니다. 퀀티티죠. 양자화니까 그러면 퀀티제이션. 퀀티제이션이고 양자역학 할 때 퀀텀은 이 개념이죠. 이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연속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연속이 아니다. 뭐가 연속이 아니냐? 전하의 크기가 연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산으로 존재한다. 즉 띄엄띄엄 존재,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산이냐 하면 왜 기본 단위가 있다. 전해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와 19성 제일 작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 양에 대해서 n배 ne의 형태로만 전하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1.6 곱하기 2 하면 3.2입니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은 존재하는 전하량입니다. 그런데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전하량이죠. 물론 10의 마이너스 19성이 너무나 큰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하를 연속수로 씁니다. 연속수로 적지만은 엄밀하게 따질 때는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나누어서 자연수 n이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전하량을 아무렇게나 Q 쓰더라도 이 Q가 맞는지 틀린지를 필요할 때 검토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전하는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이렇게 고전역학에서 배웠죠. 전자기학에서 보존되는 것은 전하가 보존됩니다.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전하의 크기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존은 새로 생기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지구가 아니죠. 우주가 생기고부터 우주 생성. 현재 우주 생성은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인데 138억 년 전입니다. 18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만일 우주의 테두리를 경계를 둘 수 있다면 경계를 두고 이 경계 안에는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운동량이 들어옵니다. 물론 또 전하도 들어온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한번 들어온 생성할 때 만들어진 그리고 공급된 이 에너지와 운동량과 전하량은 오늘날까지도 없어지지도 않았고 새로 생기지도 않았으며 같은 크기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존의 의미입니다. 큰 스케일은 이렇지만은 작은 스케일을 보려면 우리가 앞으로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될 개가 있을 때 이 개가 있으면 이 개 안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전하의 양은 항상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느냐면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핵 발식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식을 만들 수 있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는 상호 상쇄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전화 양전화는 상호 상쇄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말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상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앞에 했지만은 전하는 보존됩니다. 보존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가 상쇄되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하가 가지고 있는 효과 일종의 증기작용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보다는 좀 더 말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근사해서 0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중성원자가 있을 때 중성원자 수소를 예를 들든지 뭐 우라늄이 양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양의 진화가 있고 바깥에 음의 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크기 가초 곱하기 n 곱하기 n입니다.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상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상수가 아니고 효과가 없다. 왜 효과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 원자 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이 있다 합시다.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어떤 관찰자가 있다. 그래서 1Q가 있다. 1 플러스 1Q 쿨럼이 있을 때 이 원소와 이 원자죠. 이 원자와 상호 전기력 작용해야 되는데 플러스 1쿨럼과 마이너스 1쿨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쿨럼과 현재 핵은 같은 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같아서 0이 된다, 상쇄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세하게 보면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근사했을 때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좁은 범위에서 아주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미시 세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이 사이에 다른 플러스 1쿨럼이 있다. 플러스 1쿨럼이 있으면 당연히 각각 작용하죠. 각각 작용해 가지고 중초의 원리를 적용해서 힘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을 때는 효과가 0으로 근사한다. 그래서 상쇄된다 말을 씁니다. 이때 진작에 배우지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를 우리는 분극됐다고 그러고 이걸 우리는 삼극자로 쓰죠. 삼극자는 뭉쳐서 하나의 전하로 기능합니다. 분극이 삼극자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거는 전기가 상쇄되어서 0이다. 중성원자가 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효과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 즉 화학의 세계죠. 화학의 세계에서는 상쇄의 의미보다는 전부 개별적인 힘을 분석하고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겠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